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exercise 넘버 2, 직원 카드의 등록, 그리고 카드의 사용과 관리, 그 다음 카드사에 대한 부채의 결제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퀵북스 온라인은 메이저 업데이트가 있어서 몇 가지 스크린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엑서사이즈 2의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일단 뱅크 어카운트 111 구좌에서 카드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뱅크 트랜잭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999라는 또 체킹 어카운트를 하나 더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트 오브 어카운트에서 사이드 메뉴에서 어카운팅을 클릭을 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트 오브 어카운트가 보이면 거기에서 여기 있는 new 어카운트를 열어서 이것이 메이저 체인지 중에 하나입니다. 2022년 4월부터 바뀌게 된 새로운 어카운트를 더하게 하는 데 있어서 111 구좌가 있었고 여기에 보시면 999 구좌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 있는 타입, 우리가 사용했던 뱅크 타입은 여기서 타입을 하고 그 밑에 있는 Save Account Under에 가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 뱅크 어카운트, 바로 이 타입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뱅크 어카운트 안에 우리가 만들었던 111 구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카운트 타입은 뱅크 어카운트를 클릭을 하셔서 Save Account Under로 하시고 텍스트 폼 섹션에 가서 이름은 텍스트 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것은 디테일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혼동이 없습니다. 체킹 어카운트를 고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카운트 네임은 마지막 끝자리가 999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킹의 약자 이렇게 해서 999 구좌 체킹 ABC 뱅크라는 어카운트를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스타팅 데이트를 우리가 클릭을 하여서 현실에 맞는 지금 현재 스타팅 데이트를 클릭을 하여서 beginning of this year 우리는 1월 1일부터 작업을 시작했으니까 물론 우리가 이거를 2월 1일 날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2월 1일 날을 하신다면 other date를 클릭하셔서 날짜를 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beginning of this year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save. 이번에는 어카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save and new가 없습니다. 그래서 save하고 더 필요하다면 또다시 new를 클릭하셔야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111 구좌에서 10만 불을 트랜스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행 구좌에서 구좌로 옮기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플러스 new를 클릭하셔서 거기에 other 컬럼에서 보면 뱅크 디파짓이 있고 트랜스퍼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트랜스퍼는 우리 은행의 구좌에서 구좌로 옮겼을 때 사용하도록 합니다. 트랜스퍼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트랜스퍼 화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트랜스퍼 화면이 열리게 되면 transfer funds from 111 구좌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1 구좌를 선택을 하고 그랬더니 111 구좌 현재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transfer funds to 어느 구좌로 보내느냐? 우리가 999 구좌로 보냅니다. 그래서 999 구좌는 현재 밸런스는 제로인데 transfer amount는 10만. 역시 여기에도 코마는 찍지 않습니다. 데이트는 이게 엑서사이즈 2의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2월 1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가 필요하시면 적으시면 되고 지금 현재는 다른 거는 필요 없겠습니다. 여기에서는 save and new 혹은 save and close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똑같은 트랜스퍼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Save and Close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행이 다르거나 우리는 온라인 뱅킹을 하지 않는다면 111 구좌에서 999 구좌로 돈을 옮겨야 된다면 수표를 발행하여서 999 구좌에 입금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new를 클릭을 하시고 이곳에서 뱅크 디파짓으로 가셔도 되지만은 일단은 수표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vendors에서 check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pay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회사기 때문에 수표 발행이 저 같은 경우에는 QBO new class였습니다. 그래서 수표 발행할 때 우리 회사 수표에서 우리 회사로 하는 거지만 구자가 다르기 때문에 QBO new class를 하고 타입은 vendor. 왜냐면 우리 회사는 당연히 고객도 아니고 employee도 아니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vendor에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save. 그랬더니 111 구자에서 수표를 발행해서 QBO New Class라는 어카운트에 디파짓을 하는데, 자, 간단한 건 어마운트라든지 이런 건 간단합니다. 문제는 카테고리입니다. 이곳에서 이 돈을 왜 우리 구자에서 지불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디로 지불해야 되느냐. 이 수표를 발행해서 우리가 지금 999 구자에 디파짓을 하기 때문에 가서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는 999 구자 999 체킹 어카운트 ABC 뱅크를 택하고 어마운트에서 이렇게 되면 111 구자에서 10만 불 수표를 발행하여서 어디로 갔느냐? 999 체킹 어카운트로 발행한 게 됐는데 이 뜻은 바로 999 구자에 디파짓이 됐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수표를 발행하시면 다시 뱅크 디파짓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save and close. 그렇게 해서 보시면 111 구자에서 우리가 트랜스퍼로 999 구자로 10만 불을 보냈고 수표로 10만 불을 발행해서 디파짓을 했기 때문에 합 밸런스가 20만 불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111 구자의 밸런스에서는 20만 불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크레딧 카드를 우리 회사에서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를 직원마다 발행을 합니다. 물론 ABC 은행에서 발행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는 모든 카드가 서로 다른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직원의 이름과 다른 번호로 발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부채 어카운트입니다. 라이어빌리티예요. 금방 갚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new를 만드는데 어카운트를 만들면서 new를 클릭을 하셔서 이곳에 갔더니 여기에 크레딧 카드라는 크레딧 카드라는 타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레딧 카드를 고르고 그 다음번에는 언더 이곳에 가서 디테일 타입도 역시 마찬가지 크레딧 카드입니다. 그렇게 하고 텍스 폼 섹션도 마찬가지로 크레딧 카드예요. 왜 이걸 이렇게 더 번거롭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여러분들은 어카운트 타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어카운트 디테일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이름은 비자 카드를 우리 회사 직원들 5명, 10명, 100명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따로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때에는 메인 어카운트로 비자라는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자. 이 비자는 실제로 발급된 카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발급되지 않은 카드지만은 다른 모든 크레딧 카드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당연히 비자, 거기에서 여기 디스크립션에는 비자 메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스타팅 데이트는 역시 우리는 그냥 1월 1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eginning of this year 하고 save. 이와 같이 지금 업데이트된 새 QBO에서는 save and new가 없기 때문에 계속 save 하고 또 다시 new를 클릭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
그렇게 하고 어카운트 네임은 자, 첫 번째 크레딧 카드는 끝이 3001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3001로 끝났는데 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알버트 브라운입니다. 그래서 알버트 브라운이라는 직원이 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디스크립션에 뭐 좀 더 자세히 적으시려면 자세히 적으셔야 되고 스타팅 데이트 역시 우리는 beginning of the year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까 비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비자 메인이라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세이브 어카운트 언더에를 가서 보시면 크레딧 카드 메인 타입 크레딧 카드가 아니라 이번에는 비자라는 크레딧 카드 타입에서 비자라는 카드의 어카운트 언더라는 뜻은 실질적으로는 서브 어카운트를 뜻합니다. 지금 새로 업데이트된 QBO에서는 이 단어 사용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에서 이번에는 비자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 3001 카드는 크레딧 카드이지만 비자라는 카드, 크레딧 카드라는 메인 타입이 아니고 예, 타입은 물론 맞기는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비자 메인이라는 그 카드에 속한 서브 어카운트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또다시 beginning of year 우리가 12월 31일 2021년으로 했죠. 그렇게 해서 save 또다시 new를 해서 이번에도 크레딧 카드 이곳에서는 똑같이 비자.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메인 어카운트였던 크레딧 카드라는 타입에 만들어진 비자라는 어카운트 속에 아까 우리가 이걸 save account under sub account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더 오른쪽으로 밀려서 보이시죠? 밀려서 이렇게 3001 알버트 브라운하고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새로 만드는 다른 직원의 카드는 당연히 여기 비자 메인 카드에 속하기 때문에 비자 메인 카드의 서브 어카운트를 선택해서 비자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3002로 끝나는 크레딧 카드이고 샘 콜맨이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입니다. 스타팅 데이트는 역시 beginning of this year 하고 다시 또 save 하나만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똑같이 여기에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에서 어카운트 언더 비자 자, 카드 두 개가 등록이 돼 있죠. 그리고 비자를 하고 어카운트 네임에서는 이번에는 3003 크레딧 카드이고 사용하는 사람은 탐 존슨입니다. 그래서 탐 존슨이 사용하는 비자 카드 메인 비자의 서브 어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스타팅 데이트는 beginning of this year. save. 이런 식으로 매번 이렇게 new를 클릭하셔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크레딧 카드로 오피스 디팟에 가서 퍼니처를 10,000브러치를 샀습니다. 자, 이것을 엔트리를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new를 클릭을 하시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였을 때는 벤더에게 크레딧 카드를 우리가 사용했죠. 물건을 구입하느라고. 그래서 그때는 expense라는 이 메뉴를 사용하셔야만 됩니다. 모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 expense는 여기에는 vendors expense 메뉴를 사용합니다. 클릭. 어디 가서 구입을 했어요? 오피스 디팟에 가서 구입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이 있으니까 편하게 됐고 어느 어카운트에서 나가느냐. 자, 이것은 여기 가서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페이를 했느냐. 3003 카드로 페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탐 존슨의 여기 이건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이 잘못된 거 고쳐가 것도 조금 이따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3003 크레딧 카드로
2월 3일 날 페이먼트 메소드 크레딧 카드 혹은 필요하시다면 크레딧 카드를 여러 개 발급받아서 사용하신다면 비자 혹은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 특별히 자 비자 카드에 있는 것을 해서 This is a credit card에 체크를 하시고 New Payment Method는 그렇게 되면 크레딧 카드입니다. Save.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보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비자라는 페이먼트 메소드가 새로 생겼습니다. 태그는 메모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미 크레딧 카드에 우리는 탐 존슨 3003번 크레딧 카드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메모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테고리에 가서 클릭을 하시고 자 이걸 왜 이 크레딧 카드로 왜 돈을 냈습니까? 오피스 디팟에 퍼니처를 샀습니다. 그럼 여기에 가서 보면 익스펜스에 가서 보면 여기에 퍼니처 익스펜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퍼니처는 국세청에서 이건 1년 내에 사용하고 매번 버리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한 해에 전부 다 100% 경비 처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물건들은 우리는 fixed asset이라는 다른 어카운트의 타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자, furniture라는 것을 퀵북스가 만들어 준 것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제 거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플러스 add new 어떤 분은 furniture and equipment가 만들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add new를 하셔서 그 furniture나 컴퓨터라든지 equipment들이라든지 공장 플랜트라든지 혹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fixed asset이라고 부릅니다. 타입을 fixed asset을 고르셔야 됩니다. 왜 fixed asset인가? 이 뜻은 IRS에서 1년에 당신이 fixed asset을 산 것에 대한 돈을 전부 다 한 해에 경비 처리를 하지 못한다 한다는 그 타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fixed asset인데 그 중에는 자, 디테일 타입은 가서 클릭을 하셔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빌딩도 있고 fixed asset 컴퓨터도 있고 fixed asset furniture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줄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면 또 땅은 랜드 이런 식으로 줄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furniture를 사기 때문에 fixed asset furniture를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더니 여기 fixed asset furniture라고 돼 있어요. 뭐 fixed asset이라는 거는 구태여 필요 없으니까 괜히 길게 자리를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냥 furniture라고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furniture는 어카운트 타입은 fixed asset, 디테일 타입은 fixed asset furniture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save and close. 자, 여기에서 어카운트를 만들 때는 이와 같이 가운데에 어카운트만은 만드는 윈도우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2022년 4월 이전 업데이트하기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도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Save and Close. 퍼니처를 얼마치를 샀느냐? 우리가 10,000브로치를 샀습니다. 이 퍼니처는 어디에서 샀느냐? 어디를 위해서 샀느냐? 이거는 뉴욕 브랜치용으로 샀습니다. 그렇게 되면 클래스에 여기에다가 뉴욕이라고 써줘야 되는 것이 이 퍼니처 10,000브로치를 금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금년도 비용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뉴욕 경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10,000불 전부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을 해당하는 그 사용 연도로 나누어서 그것에 대한 것만 뉴욕 경비로 금년도에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오피스 디팟에 가서
요번에는 크레딧 카드 3001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expense라는 작업창에서는 페이먼트 메소드 안에 페이먼트 어카운트 안에 크레딧 카드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날짜는 exercise 2의 4번 문제이기 때문에 2월 4일, 페이먼트 메소드는 비자. 카테고리는 여긴 똑같이 furniture. 그럼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furniture를 만들었더니 여기 아까는 잘 안 보였는데 왜 이게 furniture fixed asset이 따로 나왔네요. 할 수 없습니다. furniture를 쓰고 고르고 선택하고 이번에는 6,450불. 요거는 LA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클래스는 LA. 또다시 크레딧 카드 사용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ave and New. 요번에는 크레딧 카드 3002번으로 홈디포에 가서, 홈디포는 없기 때문에 add new 하셔서 vendor, 우리에게 공급업체니까 이것에다가 홈디포 save 하시고, 어느 그 비자로 지불했느냐? 비자 넘버 3002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3002번. 날짜는 2월 5일. 페이먼트 메소드는 비자. 카테고리는 이번엔 클리닝 서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리닝 서플라이는 대개는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미리 만들었습니다. 클리닝 서플라이를 만드셔도 되고, 혹은 메인터넌스가 있는 리페어 앤 메인터넌스, 그렇죠? 클리닝 같은 거 하는 건 메인터넌스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 구자로 한다면 리페어 앤 메인터넌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리페어 앤 메인터넌스를 이번에는 이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운트는 917불 25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LA 지점 사용을 위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LA. 당연히 이렇게 클리닝 서플라이 같은 메인터넌스에 사용하는 것은 917불 25전을 금년도에 100% 경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Save and New. 왜 이렇게 크레딧 카드를 여러 개 하느냐면은 똑같은 작업이지만은 크레딧 카드 나중에 월말마다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면 그걸 갚아야 되는 걸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도 너댓 개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스테이플즈에 가서 여기도 역시 똑같이 다시 add new 하셔서 vendor staples save 날짜는 2월 6일입니다. 결국 페이먼트 메소드는 비자. 자, 여기서 잊어먹지 마시고 누가 물건을 샀는지. 이번에는 3003번 엠플로이 이렇게 다 안 들어가면 밑으로 이 막대기를 내려서 찾으셔야 됩니다. 탐 존슨이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이번에는 오피스 서플라이. 여기 가서 보니까 오피스 익스펜스로 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것은 오피스 서플라이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맨 처음에 회사 세팅할 때 인더스트리를 선택한 거에 따라서 퀵북스가 만들어줍니다. 어마운트는 1,495불. 오피스 서플라이인데 이거는 뉴욕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는 뉴욕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Save and New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ave and New를 해서 홈디폿에서 이번에는 크레딧 카드 3002번 샘 콜먼이 2월 7일 날
리페어 마테리얼로 3,526원 25전을 샀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에 가서 이번에도 리페어 어마운트는 3,526원 25전. 클래스는 뉴욕 브랜치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리페어가 예를 들어서 파킹장을 전부 다 새로 해서 15만 불이 들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여기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CPA에게 이 리페어는 금년도에 15만 불이 들어갔지만 파킹장을 전부 다 새로 한 것입니다 라고 써서 보내주면 CPA가 파킹장은 우리가 매번 10년마다 한 번씩 새로 한다. 그러면 이 지금 15만 불 들어간 것은 10년 동안 사용할 거니까 1년에 15,000불씩 나누겠다. 혹은 우리는 파킹장이 많이 빨리 달기 때문에 5년마다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5년도 나눠서 매년 20%씩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CPA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익스펜스지만 메이저 리페어에 해당하는 것은 꼭 여기 메뉴에다 써서 디스크립션에다 써서 알려주도록 해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Save and New 하고 스테이플즈에서 크레딧 카드 3,002번으로 2월 8일 날 페이먼트 메소드 비자 오피스 서플라이 3,523원 크레딧 카드 3,002번으로 지불을 하였는데 이것은 LA 브랜치용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LA 클래스를 하여주고 Save and Close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딧 카드를 이 정도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차트 오브 어카운트에 가서 보시게 되면 비자라는 메인 어카운트, 이건 fictitious 어카운트죠. 직접 있는 카드는 아니고 여기 가면 3,001번 알버트 브라운이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3,002번 카드로 만큼 썼고 3,003번 카드로 이렇게 썼다. 하고 그 총액은 바로 메인 어카운트인 비자의 25,911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50장이 된다 그러면 총 얼마 썼는지 이걸 매번 더해야 된다 그러면 일이 크죠. 그러나 각자 이렇게 하나씩의 서브토탈을 보여주고 그 메인 어카운트 총 비자 사용한액도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메인 어카운트를 하였고 서브 어카운트, 회계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여기 있는 어카운트를 mother 어카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걸 서브 어카운트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데빗 카드를 사용하여서 지불을 하였다고 하였을 때는 어떻게 할까? 데빗 카드는 그 순간에 결제가 되는 수표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뉴를 하시고 수표이기 때문에 데빗 카드는 익스펜스를 사용하지 마시고 책, 수표 발행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에디슨사의 데빗 카드 5001번으로 끝나는 데빗 카드로 에디슨사의 전기세를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에디슨사에다가 그런데 그 데빗 카드는 111 구자에서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999 구자에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99 구자에 연동되어 있는 데빗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뱅크 어카운트를 999 구자를 고르시고 수표 발행과 똑같지만 우리가 발행하는 그 순간에 데빗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표 넘버는 뭐라고 써야 되나? 수표 넘버는 여기에다가 데빗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저는 DE라고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날 페이먼트 데이트는 2월 9일. 그래서 에디슨사에다가 자, 카테고리 전기세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고 어마운트는 1875불 35전. 네. 뉴욕 지점 전기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클릭을 하고 클래스에서 뉴욕을 골라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데비트 카드로 999 구좌에서 사용을 돈이 나갔는데 누가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디스크립션에 쭉 써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매번 우리가 데비트 카드 5002번 샘 콜만이 지불했습니다라고 여기다 매번 써야만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퀵북스에서 태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기억을 해주는 메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데빗 C만 쓰면 이게 다르게 되니까 거기에서 곱하기 우리가 아까 5001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사용은 샘 그러면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add가 나와줘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플러스 그렇게 했더니 모든 데이비 카드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줄까요? 그러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비 카드 5001은 어떤 그룹에 넣어줄까요? 그러면 add new 그룹을 클릭을 하셔서 이 그룹의 이름은 999 부자에서 발급받은 데이빗 카드다. 그래서 999에 연동이 되어 있는 데이빗 카드. 그래서 다른 모든 데이빗 카드는 전부 다 999 구좌에 속한 모든 데이빗 카드는 여기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놓으면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이름을 타이핑을 해놓으면 그 다음번에는 이걸 다시 타이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999 구좌의 데이빗 카드에 세이브 그리고 날짜는 2월 9일 유틸리티를 뉴욕을 위해서 지불을 했는데 어떻게 뱅크 999 뱅크 어카운트에 속한 데이빗 카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데이빗 카드도 두세 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ave and New. 이번에는 택시비를 179불을 냈는데 그걸 브라이언 리의 데이빗 카드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 정리를 하자니 페일은 택시 회사마다 뭐 우버를 탔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이름을 매번 따로따로 할 수 없이 add new를 하셔가지고 vendor는 vendor인데 저 벤더 이름을 옐로우 캡이라든지 우버라든지 이렇게 전부 다 쓰지 말고 여기에다가는 miscellaneous vendor 혹은 various vendor 저는 various vendors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save 그 대신에 디스크립션에다가 여기서 자 우버를 탔다 그러면 이렇게 우버라고 해주면 됩니다. 날짜는 2월 10일 트랜스포테이션 혹은 델리버리 텍스 뭐 이런 거니까 가서 오토모빌에서 트랜스포테이션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travel, transportation and delivery 그래서 저는 transportation and delivery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운트는 179불. 이 직원은 LA 직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경비는 LA에서 경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Save and New. 이번에는 뉴욕타임즈에 광고비 8,500불을 탄점스 데이빗 카드로 지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Pay에는
add new를 하셔서 뉴욕 타임즈 2월 11일 날 역시 계속 데이빗 카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까 그 전번에 했던 것들을 제가 데이빗 카드로 여기 책 넘버를 바꾸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데이빗이라고 써주고 날짜는 2월 11일 뉴욕 타임즈에다가 광고비 가서 보면 여기에 애드버타이징 같은 건 대부분이 미리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드버타이징 여기다 쓰고 8,500. 이거는 뉴욕 브랜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뉴욕이라고 씁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사 전체의 이미지를 위한 광고를 한다 그러면 그럴 때는 클래스는 비워놓아야 됩니다. 지금은 뉴욕 타임즈에다가 뉴욕 그 고객을 위해서 뉴욕 브랜치를 위해서 광고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 브랜치에다가 뉴욕을 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 999에 속한 데비트 카드인데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누구 거냐? 예, 데비트 카드 5003입니다. 탐 존스에서 add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add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걸 갖다가 어느 그룹에 집어넣겠느냐. 우리가 아까 데이빗 카드 999 데이빗 카드에 속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도 클릭을 하여 주면 자 999 구좌에 연동이 되어 있는 5003번 탐 존스의 데이빗 카드로 사용했다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데이빗 카드 사용을 다 끝냈으니까 자 세이브 앤 클로즈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한두 개 잘못 타이핑하거나 빼먹은 것이 있어요. 뭐에서 빼먹었느냐? 플러스 뉴에서 수표 발행하는 데에서 뭘 실수를 했느냐면은 제가 아까 수표 번호에 데이빗을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표 같은 것이 번호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걸 고치러 가야 된다면 바로 얼마 전에 한 작업들을 고쳐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사용하시느냐? 저 왼쪽 맨 위에 책 발행하는 창의 이름의 옆에 가서 보면 여기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 작업한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더 많아진다면 여기 막대기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 쭉 있어요. 그래서 수표 발행 1001번부터 1005번까지는 111 구좌의 수표였고, 그렇죠? 그 다음번에 에디슨사에 돈을 낸 것은 날짜며 이런 걸 다 잘 했습니다. 그리고 책 넘버를 데이빗 카드라고 하였고, 근데 그 다음번에 179불 택시 산 것은 복키핑 하는 분이 실수를 해서 이걸 잘못 적어 넣었어요.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작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모든 트랜잭션들은 가셔서 책 넘버를 클릭. 그렇게 하면 그날 작업했던 우리가 2월 10일 날 various vendor, 택시 운전수 우버한테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어카운트로 LA 지점을 위해서 179불을 했는데 이걸 데이빗 카드로 냈는데 내가 여기에 데이빗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데이빗이라고 써주시고 근데 무슨 누구의 데이빗 카드로 지불을 하였느냐? 그래서 여기 다시 태그를 사용해서 메모를 사용하지 않고 태그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데이빗 5002 브라이언 리의 데이빗 카드로 지불하는데 플러스 기억을 시키는 겁니다. 애들을 하고 그룹에 넣을까요? 999 구좌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999 구좌에 브라이언 리 해서 다시 save and close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 썼던 책 넘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치고
즉 여러분들이 금액이 틀렸든지 클래스를 잘못 눌렀든지 디스크립션에 뭘 써야 되는 걸 빠뜨리셨든지 트랜스포테이션 어카운트를 잘못 눌러서 이걸 뭐 밀로 밥 먹은 걸로 이걸 잘못 눌러서 교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되돌아가는 시계를 사용을 해서 고치시고 Save and Close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999 구자에 여기는 각 데이빗 카드는 어카운트로 우리가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999 구자에 가면 20만 불에서 이렇게 돈이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밸런스가. 그래서 그 View Register를 가서 클릭을 하면 여기에 가서 보이시죠? 트랜스퍼 10만 불 받았고 수표 10만 불 디파짓 받았고 데이빗 카드로 1875불 사용하였고 데이빗 카드로 또 179불 트랜스포테이션 그 다음번에는 또다시 데이빗 카드로 8,500불 지불 이것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러분이 가셔서 여기 있는 숫자 이 중에 여기 있는 숫자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숫자나 이름 그래서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보여줍니다. 데이빗 카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보여주거든 에딧을 클릭합니다. 에딧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작업하셨던 그 화면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 윈도우를. 이게 퀵북스는 항상 Save and Close 하겠습니다. 퀵북스는 항상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내가 클릭을 하거나 어떤 때에는 더블 클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냥 클릭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점점 더 자세하게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 오브 어카운트 클릭하면 모든 차트가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자, 이제 월말이 돼서 2월 27일 날 우리가 ABC뱅크에 비자에 스테이먼트를 온 것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게 스테이먼트는 비즈니스 카드의 스테이먼트는 특히 모든 사용이 그달 스테이먼트에 카드별로 따로따로 2개, 3개를 썼다면 2개, 3개 따로 썼다는 것을 전부 다 카드별로 합산을 따로 해서 주고 총 합산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카드에서는 매달 캐시백 리워드를 해주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캐시백 리워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3001번이 6,450불을 사용을 하였고 3002번 카드, 3003번은 그래서 총 이번 달의 purchase는 25,911불 50전인데 그 맨 뒤에 보니까 캐시백 리워드가 있어서 2,259원 11전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갚을 것은 25,652불 39전인데 자, 이걸 우리가 매달 다 갚을 수도 있지만 이번 달에 돈이 모자라서 2만 불만 그냥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수표를 발행해서 비자 회사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뉴 해서 vendors에 가서 책 메뉴를 클릭하여서 수표 발행하는 창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999 구자에서 우리가 발행을 합니다. 크레딧 카드 사용한 것이나 데이빗 카드 사용한 거는 우리가 관리를 999 구자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뱅크 어카운트가 999 구자인지 잘 보고 페이는 누구한테 지불합니까? 우리가 비자 카드지만 비자 카드는 우리가 ABC에서 ABC 뱅크에서 발행을 받았기 때문에 ABC 뱅크를 우리가 페이로 등록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Add New를 클릭을 하시고 벤더입니다. 은행은 고객이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ABC 뱅크 ABC 뱅크의 체킹 어카운트 같은 건 어카운트로 등록을 했지만 네임으로서 ABC 뱅크는 등록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채웠다고 치고 Save를 클릭하여서 ABC 뱅크에 2월 27일 날 수표 번호는
999 구좌에서 처음 발행하는 겁니다. 999 구좌 발행해서 처음 하는 거 우리가 3001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111 구좌와. 그래서 3001번 수표를 사용을 해서, 자, 여기 카테고리에 뭐를 지불을 했습니까? 크레딧 카드를 지불했죠. 부채를.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시고 가서 보시면 한참 밑에 가서 예, 여기 비자 카드에 3001번, 3002번, 3003번 뭐 더 많다면 여기 가서 줄줄이 있겠죠. 그 카드들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테이먼트에서 보듯이 3001번에는 6,450불.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 부채 3001번 사용한 것은 얼마예요? 총 6,450. 이건 스테이먼트에서 적는 거니까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3001번 크레딧 카드 가지고 LA에서 사용했는지 뉴욕에서 사용하는지 하나하나 다 기억하세요. 어림도 없죠. 비워놓습니다. 퀵북스가 알아서 정리해 줍니다. 여기다가 어설프게 LA라든지 뉴욕 이러고 브랜치를 갖다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기 클래스에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여기도 자 3002번. 3002번 카드는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에서 보니까 7,966불 50전을 썼다고 그래요. 또 3003번을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11,495불을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액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테이트먼트에 보면 토탈 퍼체이스는 25,911불 50전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일단은 다 갚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수표 발행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데 스테이트먼트를 보니까 거기에 이번 달 캐시백 리워드가 있어요. 그래갖고 259불을 빼줬네요. 그럼 우리는 25,921불을 갚는 게 아니라 259불 빼고 갚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 금액에서 밑으로 다시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295불 11전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갚을 돈인데 거기서 빼니까 이 마이너스 259불 11전 캐시백을 자,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될까? 뭐 이 카드 하나마다 요거 퍼센트 계산해서 여기서 이거 빼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전체 구입을 한 걸 보고 거기서 1%를 빼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add new 어카운트를 새로 만들어서 add new를 해놓고 왜 새 어카운트로 마이너스 259불 11전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add new account란 뜻이죠. add new account인데 어카운트 타입은 뭐냐? 자, 요건 한국말로 하면 간단하게 잡수입이에요. 크레딧 카드에서 캐시 리워드 주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름이 뭐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other income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상거래에 의해서 번 돈이 아니고 다른 인컴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other income을 클릭을 하고 디테일 타입에는 여기 가서도 또 이렇게 보니까 other miscellaneous income이 있어요. 그야말로 잡수입입니다. 그냥 miscellaneous income으로 뭐 other도 빼고 편하게 그냥 miscellaneous income이라고 해놓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 251불 메모에다가 디스크립션에다가 요거는 캐시 리워드라고 쓰는 수도 있고 캐시 리워드를 매달 꼬박꼬박하고 금액도 상당히 크다. 그러면 여기 이름을 디테일 타입은 other miscellaneous income인데 이름은 여기다가 우리가 크레딧 카드 리워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따로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이대로, 그러니까 퀵북스, 회계장부에서는 퀵북스에서만이 아니라 금액이 커지면 세분화해야 됩니다. 금액이 안 크면 세분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캐시백이라고 쓰시면 되죠. 그렇게 했더니 259불 빼서 아까는 25,911불이었던 게 25,652불만 갚으라고 그럽니다. 그럼 요거만 갚으시면 돼요. 전 금액을 다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는 다 갚으셨을 때는 이게 되셨죠? 제가 세이브 앤 클로즈 하게 되면 크레딧 카드에 가서 보면 요 금액들이 하나하나의 카드도 다 제로로 돌아갔고 전체 비자 메인 어카운트도 밸런스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손익계산서를 가서 보면 거기에 259불을 잡수입이 있습니다 하고 거기에 가서 나와요. 크레딧 카드 사용과는 관계가 없는 돈으로 회계상으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만 불밖에 지불을 못한다. 그러면 25,625불이 아니라 수표는 2만 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652불 39전이 다음 달로 넘어가겠죠. 돈이 모자라면. 그럴 경우에는 이 중에서 하나, 물론 여기에서 1,000불 빼고 여기서 1,000불 빼고 여기서 뭐 3,000 몇백 불 빼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복잡 귀찮으니까 일단은 이건 그대로 두고 작은 것들은 큰 것만 여기 11,495불에서 빼기, 바로 여기 나오는 5,652불 39전을 뺍니다. 빼기를 했더니 이게 11,495불이 아니고 5,842불이 돼요. 네. 이렇게 이 금액을 줄여줘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2만 불을 갚을 수도 덜 갚게 되면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세이브 앤 클로즈를 하고 나면 차트 오브 어카운트에 가서 보면 작은 돈 쓴 거 두 카드는 밸런스가 제로로 들어갔고 마지막 카드 하나는 아직 5,652불이 빚이 남아있고 다 못 갚았으니까 전체 모든 비자 카드로 본다면 5,650일 갚을 게 남아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한눈에 보고서가 딱 들어오죠. 오늘은 리포트, 바로 사이드 메뉴에 있는 리포트를 가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곳에는 스탠다드와 커스텀 혹은 매니지먼트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쓰는 것을 우리는 페이버리트 안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초록색 별이 있는 것은 페이버리트에 포함시켰다는 뜻이고 이 밸런스 시트, profit and loss 혹은 account receivable 이런 것들은 요 밑쪽에 가서 보면 이렇게 밸런스 시트에 초록색 별표를 하였고 profit and loss에 별표를 하게 되면 그것이 위에 있는 favorites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profit and los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를 누르시면 안 되고 profit and loss 바로 요 글씨 위에서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퀵북스에서 이 리포트를 더 넓게 보시려면 저 위쪽에 있는 세 줄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사이드 메뉴가 가려져서 여기에서 리포트를 더 모든 화면에 걸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면 여기에는 회사 이름과 리포트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Profit and Loss, 즉 손익 계산서이며 Income Statement라고도 부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시작이 아니고 실제는 저 위쪽으로 이걸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
여기에 가서 제목이 제대로 나오고 Profit and Loss Reports, 그 다음에 여기에 상세한 세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커스터마이즈 한다고 하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것, Report Period, 언제 할 것이냐, 1월 1일부터 6월 13일 오늘 날짜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는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보면 이번 제1사분기 금년도 총 혹은 어저께 1년 마지막 일주일, 지난해 즉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고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2월 27일까지 작업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만 리포트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나머지는 그대로 스탠다드로 두도록 하겠고, 우리 수업에서는 어크루얼 메소드를 사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어느 하나라도 고치셨다면 꼭 Run Report를 클릭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Run Report를 클릭을 하면 여기 Profit and Loss인데 January부터 February까지 2022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뜻은 첫 번째 앞에 있는 것은 January 1일을 뜻하고 뒤에 나오는 것은 February의 마지막 날 28일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은 인컴이 제로였기 때문에 이렇게 인컴이 제로고, 경비 보이시죠? 이래서 광고비라든지 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내서 총 익스펜스가 이렇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경비에는 퍼니처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클로징 오브 더 이어 할 때 매년 회계 마감을 할 때 그때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그 감가상각분만큼만 경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Net Operating Income, 우리 회사가 작동하면서 정상적인 비즈니스 업무로 인한 이익금 혹은 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Other Income, Miscellaneous Income으로 우리가 크레딧 카드 캐시백 받은 것을 이렇게 따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Profit and Loss 스탠다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가서 필요하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세 줄 메뉴를 클릭하여 다시 오픈합니다. 그렇게 해서 Reports를 가고, 그 다음에 여기 Favorites에서 선택을 하지 마시고 같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 Profit and Loss by Class가 있습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액티베이트 하였기 때문에, 지점을 액티베이트 하였기 때문에 Profit and Loss by Class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Profit and Loss by Class를 오픈을 했습니다. 똑같이 날짜는 2월 28일까지 그렇게 하고 Run Report. 그렇게 했더니 아까와는 다르게 LA 지점에 포함되었던 모든 경비, 뉴욕 지점의 경비들, 그리고 스페시파이가 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8,500불은 뉴욕 지점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였던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클래스에 뉴욕이라고 쓰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뉴욕 칸에 가 있어야 될 것이 not specified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 가서 보면 miscellaneous income, 크레딧 카드, 캐시백은 어느 하나의 지점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not specified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8,500불처럼 뉴욕 지점을 위해서 사용한 경비인데 뉴욕 지점에 포함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이곳에 가서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 줄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8,500에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앞으로 가져다 준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8,200 여기에서 가서 보면 뉴욕 지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하였더니 우리가 작업을 하였던 수표창이 그대로 열렸는데 여기에 가서 보면 데이빗 카드로치고 그랬던 그래서 여기 클래스에 가서 뉴욕이라고 다시 고쳐주고 교정을 해주고 save and close 하고 여기 transaction report가 아니라 back to report summary로 가서 여기에 가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not specified에 있던 8,500불이 뉴욕 지점으로 제대로 수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각 지점별로 모든 손익계산서를 하여 주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 나중에 인컴이 있으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이익금이 났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손익계산서를 by class로 하게 된 이유입니다. 또다시 리포트에 가셔서 이번에는 밸런스 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쉿은 우리 회사 전체의 지금 현재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이곳에 보면 as of June 1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위쪽에 가서 2월 28일 날짜로 실상 3월 달부터는 우리는 아무런 엔트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과 똑같겠죠. 해서 run report 하여 보면 이곳에 보면은 111 구좌에 있는 밸런스 999 구좌에 있는 밸런스에서 총 은행에 우리가 돈이 만큼 있고 fixed asset도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furniture 16,450불어치도 재산이기 때문에 모든 asset,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346만 2,087원 51센트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현재로 빚진 것 크레딧 카드에 우리가 5,652불 39전을 아직 못 갚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탈 비자 어카운트에 있는 빚이 5,652원 39전. 여기에서 current liability라고 하는 것은 크레딧 카드는 1년 이내 혹은 뭐 한 달마다 이렇게 짧게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current liability라고 해줍니다. short term liability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5,652불 30%가 빚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모든 재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빼면 여기에 있는 345만 6,435불 12센트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처음에 투자는 300만 불과 50만 불을 받아서 350만 불을 받았지만 1월 달과 2월 달 두 달 사이에 43,564전 88전의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 로스 때문에 현재 우리의 자본금은 이만큼 줄어들어서 346만 2,087불 51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밸런스 쉿에서 이렇게 날짜가 하나가 찍히게 되면 이거는 2022년 2월 28일이 끝나는 시간, 즉 밤 12시를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choicestudy.com의 케빈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라이크를
또 다른 강의를 구독하시려면 subscribe, 구독을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